단 한 번의 명령. 대한민국의 땅과 하늘 그리고 바다가 요동을 칩니다.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훈련. 강한 군대만이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믿음으로 세계 최고의 무기로 무장한 대한민국 국군. 이제는 K국방이라 불릴 만큼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 국방력에 대해 알아봅니다.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타인 이슬람 무장 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세계는 다시 한번 전쟁의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이미 장기화되어 끝을 모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까지 겹치며 전쟁의 총성은 분쟁 지역을 넘어 세계 안보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진영으로 나뉘어 지지와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도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평가했을 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이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고 또 이에 대해서 하마스가 기습적으로 이스라엘을 침공을 하면서 제가 생각할 때 전쟁의 문턱이 좀 낮아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이런 전반적인 전략 상황에서 또 최근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을 하면서 우리에게는 참 어떻게 보면 한반도에 대한 북한의 위협이 가중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전반적으로 글로벌 차원의 이런 전쟁 상황 그리고 최근에 러시아와 북한이 긴밀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궁극적으로 한반도에 대한 어떤 북한의 모험주의 그래서 그것이 위협 차원에서 그런 위협들이 더 가중되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봅니다. 이스라엘 영토를 방어하기 위해 철벽 수비를 자랑하며 그 어떠한 미사일도 막을 수 있는 방어 체계로 알려진 아이언돔이 어떻게 해서 뚫린 걸까? 하마스는 약 수천 발의 로켓포를 동시다발적으로 퍼부으면서 아이언돔 시스템을 혼란에 빠뜨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듯 이번 전쟁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북한은 핵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핵 포기 불가와 함께 핵 능력을 고도화하겠다는 야욕을 더욱 노골화하고 있는데요. 이는 한반도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심각한 위협인 현실입니다.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 위협에서 아이언돔보다 더 철통 같은 방위가 절실할 때입니다. 북한이 이렇게 전술핵에 집착하는 이유는 재래전 전력 자체가 대한민국에 대해서 상대하기 어렵다. 더 이상 한국의 대한민국의 첨단 무기체계에 대항하기 힘들다. 그다음에 자신들 병력의 우위라고 하는 것도 결국 기동력과 화력의 부족에 의해서 분쇄될 위험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전술핵 사용으로 상쇄하겠다라고 하는 북한의 전략적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바로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한미 양국은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작년부터 북한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자국의 안전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철저한 안보 태세와 강력한 무기 체계를 갖추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이 말을 지키지 못해 우리는 70여 년 전 뼈아픈 경험을 겪은 바가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북한이 암호명 폭풍 224 작전 계획에 따른 기습 남침으로 동족 상간의 비극 6.25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그 당시 소련의 지원을 받은 북한과 비교하면 남한의 군사력은 형편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상군 병력만 비교해도 당시 한국군은 북한군의 2분의 1 수준의 병력이었고 단 한 대의 전차와 전투기, 폭격기 없이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허약한 군대였습니다. 정전 70년을 맞는 2023년 한국군의 군사력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세계 방산 수출 부위로 전 세계 방산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떠오를 만큼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군사력 수준을 평가하려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결국 얼마만큼 무기체계나 이런 부분이 현대화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병력 수나 이런 부분은 충분하냐, 그 다음에 이러한 병력들이 어느 정도 훈련 수준을 갖고 있냐, 이런 부분을 감안해야 할 것이고요. 대한민국 군사력은 10위권 이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지난 9월 26일 건군 제75주년 국군의 날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제 군사 대국으로 위상을 자랑하던 대한민국 무기들도 그 위용을 드러냈는데요. 전차 한 대 없이 전쟁을 치렀던 나라에서 K 국방력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대한민국 국군. 그동안 육해 공군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국방경비대에서 육군으로 계층하며 대한민국 육군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북한의 도발에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90년대 이후 전력 증강에 더욱 힘써 사단 단위 전력과 기갑 및 포병 전력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적군 격파와 적의 심장부를 장악하여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지상전의 핵심 전력인 육군의 가치와 존재는 절대적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육군의 전력은 얼마나 강력할까? 전차 2,200여 대, 장갑차 3,100여 대, 헬기 620여 대 등 전 국토에서 전방위적 방어와 공격이 가능하도록 다각적, 입체적 방위력을 갖춘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제 뭐 첨단 과학 기술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는 것처럼 첨단 기술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지상전 유지의 재래식 전쟁도 앞으로 미래전의 이제 모습일 수밖에 없고요. 또 이런 측면에서 지상군, 그러니까 육군의 고도화가 앞으로 유사시에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전장 상황에 맞게끔 이제 육군의 여러 가지 무기 체계들도 발전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에서 증명되었듯이 강력한 전차나 지상전 무기들은 현대전에서 전쟁의 판세를 결정짓는 핵심 전력으로 평가받습니다. 전쟁을 종결짓고 지상전의 승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차를 동반한 지상부대가 지역 장악을 먼저 확보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상실된 영토 회복을 위한 공세에서도 전차가 주축이 되어 화력을 퍼붓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차를 비롯한 대한민국 육군의 압도적인 전력을 차지하는 주요 무기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한민국 육군을 대표하는 전차 중에서도 지상전의 패왕이라 불리는 국산 K2 전차, 일명 흑표 전차입니다. 우리나라의 주력 전차인 K2는 뛰어난 기동성과 화력, 방호력, 최첨단 디지털 전투 통제 장치를 갖추며 세계에서 가장 현대적인 전차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120mm 주포와 자동 급탄 장치를 갖췄으며 사격 통제 장치와 연동된 레이더를 통해 주행 간 지형 침고를 사전에 예측해 이동 간 포사격 시 안전성과 정확성을 높였습니다. 특히 K2 전차는 대부분의 기술을 국산화시킨 것에 큰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산악 지형에 맞게 경사면에 잘 오르도록 설계되어 경사 기동력이 전 세계 전차 중에서도 탑 클래스에 속하는 최고의 전차입니다. 56톤의 K2 전차는 현재 1500마력의 파워풀한 파워팩이 장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유기압 현수 장치가 적용이 되어 있으며 동적 궤도 장력 조절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어떤 환경에서든 정말 최적의 기동 성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화력적인 측면에서는 120mm 55 구경장 활광포가 적용이 되어 있고, 지금 최신의 사격 통제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으며 동적 포구 감지기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이제 어떠한 환경에서도 지금 강력하고 정확한 사격이 가능합니다. 쇠망치, 천둥, 파도 등 다양한 수출명으로 불리는
대한민국 무기의 자존심 K9 자주포. 대한민국 육군의 주력 장비 중 하나인 K9 자주포는 사정거리가 40km에 달해 적진의 깊숙한 후방까지 공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 사격 통제 체계를 탑재해 사격 명령을 접수한 지 30초 이내에 초탄을 발사할 수 있으며 15초 이내에 최대 3발, 3분 동안 18발을 사격할 수 있는데요. 분당 2발씩의 지속적인 사격으로 화력 집중이 가능해 초기에 적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지난 2010년 11월 23일 선전포고도 없이 우리나라 연평도에 포격을 시작한 북한군. 당시 북한군은 우리 군이 반격하지 못하도록 연평부대 K9 진지에 122mm 방사포탄을 쏟아부었습니다. 이에 K9 자주포 6문 중 2문이 북한군의 공격으로 이상을 일으켰고 1문은 불발탄 문제로 포문을 닫아둔 상태. 그런데 우리 군은 공격을 받자마자 나머지 K9 자주포 3문으로 즉각 반격에 나섰고 적의 공격을 받는 와중에도 1문의 수리를 마쳐 총 4문으로 북한군 주력에 있는 무도 진지를 초토화시켰습니다. 적들의 공격에 주의가 불바다가 된 상태에서도 우리 군과 K9 자주포는 불과 13분 만에 반격 태세를 갖추고 공격을 했는데 이는 K9 자주포의 우수성을 입증했습니다. 견인포다. 차량에 이렇게 운반하는 그런 포였다 하면은 이동해가지고 다 세팅하고 이렇게 하려면 초탄 발사하는데 적어도 한 30분 정도가 걸리는데 이 K9 자주포는 30초면은 바로 대응 발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파괴가 됐다든지 하면 바로 대응을 못 하는데 이 장갑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바로 대응하고 초탄 발사하는 것도 이게 다 자동화 사격 그 통제 시스템이 자동화돼 있어 가지고 바로 대응 사격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로켓 강철비를 뿌리는 다연장 로켓 천무입니다. 천무는 차대에 로켓 발사대를 장착한 차륜형 다연장 로켓으로 장거리를 고속으로 자력 주행할 수 있어 전략적 기동을 높게 평가받습니다. 12발의 로켓이 탑재 가능하며 전술 탄도미사일은 400mm의 경우 4발, 600mm도 2발을 탑재할 수 있는데 80km 이상에 떨어진 거리에서 건물이나 정처한 차량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그 외에도 지상을 지키는 차세대 육군 무기 체계들은 많습니다. 차륜형 장갑차 100호, 420마력의 강력한 엔진 출력을 바탕으로 전방 야지, 산악 지역에서의 신속한 전개와 수색 정찰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20mm 자주박격포 비격, K200 계열 장갑차에 탑재해 포탄의 사거리와 위력을 획기적으로 증대시켰고 박격포 포신이 자동으로 사격 목표 지점을 향해 움직여 약 6.5km 떨어진 곳에 명중합니다. 차륜형 105mm 자주 곡사포 풍이, 105mm 곡사포를 차량 탑재형 자주포로 개조하여 180도 범위로 포신을 돌릴 수 있으며 사거리가 11km에 달하고 신속 정확한 방열이 가능합니다. 장애물 개척 전차 코뿔소, 지뢰 제거 쟁기, 굴삭 팔 등을 장착해 지뢰 및 낙석 등의 다양한 장애물을 개척할 수 있도록 한 기동 지원 전투 공병 차량입니다. 30mm 차륜형 대공포 천호, 천호는 차륜형으로 신속하게 기동 및 사격, 진지 변환이 가능하고 1분에 최대 1200발을 발사할 수 있어 적 항공 위협에 막강한 화력으로 대처가 가능합니다. 지상군은 울티메이트 포스라고 합니다. 울티메이트 포스, 궁극적인 전력이다. 아무리 우수한 공군력이라 하더라도 초토화시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지역을 접수하고 안정화시키고
민영으로 전환시키기까지 그런 작전을 주역은 육군 지상군들이거든요. 지금 가지고 있는 미사일이라든지 전차, 장갑차 그 외에 많은 무기 장비들이 거의 첨단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무기들이 종합적으로 갖춰져 있는 군대는 세계적으로 이렇게 몇 나라 안 됩니다. 그렇게 우수한 육군력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상전에 있어 전차와 무기도 중요하지만 전쟁의 마무리는 언제나 보병입니다. 적과의 직접적인 근접 전투를 수행하고 적의 영토를 점령하거나 실질적인 방어를 수행하는 것은 결국 보병이기 때문입니다. 세계 각국에선 보병의 전투 능력 향상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미래 보병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워리어 플랫폼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전투 장비 및 전투 장구, 전투 피복 등을 워리어 플랫폼으로 불리는 하나의 전투 체계로 통합해 전투원 개개인의 전투력을 극대화하고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전투원 개개인의 정예화를 통해 병력 자원 감소에 따른 전력 공백을 보완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드론봇, 그리고 워리어 플랫폼으로 무장한 육군의 미래형 전투체계 아미 타이거 부대를 창설했습니다. 모든 전투체계가 연결되는 네트워크화, AI로 상황 판단과 결심을 지원하는 지능화가 갖춰졌는데요. 전투력 향상이라는 목표하에 육군을 미래 첨단 과학군으로 만들고자 하는 전략도 담겨 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분대 하나가 수 킬로미터 이상을 커버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결국 이건 무기체계 발전에 달려있긴 하지만, 그래서 전장은 넓어지는데 전투의 참여원은 줄어드는 기이한 현상이 생길 가능성도 높고, 특히나 어떤 무인체계가 등장하면서 좀 더 많은 이 체계 조작자들 혹은 지휘 통제 계통이 전선 앞보다는 후방 쪽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그러면서 되려 또 적의 후방과 중심을 찌르는 공격 형태가 더 강조되고 강화될 수도 있다. 독특한 전쟁 양상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정식 발족한 대한민국 해군. 해군은 강력한 힘으로 적의 전쟁 도발을 억제하고 전쟁 발발 시 상륙군과 항공기 출격, 유도탄과 함포 등으로 지상에 군사력을 투입하도록 하여 대한민국 바다를 지키고 해상 호위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7만여 명의 병력을 주요 전력으로 잠수함정 10여 척, 전투함정 90여 척, 항공기 60여 대 등을 보유하며 북한의 해양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보호하고 대양에서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 국력을 증강시키고 있습니다. 삼면이 바다로 이루어진 우리 국토를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 해군은 1990년대부터 해군의 현대화를 시작해왔습니다. 수상함, 잠수함, 상륙함, 해상 초계기 등을 더욱 강력하게 발전시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을 비롯 대한민국 바다는 이순신의 후예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또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라는 그 자체가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북한 위협을 대비하는 측면에서는 동시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방어를 해야 될 해양 면적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세대 이지스함과 같은 정조대함을 또 이렇게 새롭게 이제 또 전력 개발을 하고 있고, USV 같은 무인 잠수정, 어떤 무인 수상정을 통해서 어떤 적의 기습에 대비할 수 있는 것, 또 반대로 기습적으로 적을 공격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유무인 복합 체계를 해군도 동시에 이렇게 이런 전력들을 계속 개발시켜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지스는 제우스가 딸인 아테네에게 준 어떤 창도 막아낸다는 방패를 말합니다. 냉전 시대에
소련의 가공할 미사일로부터 항모 전단을 보호할 수 있는 미 방어용 순양함, 구축함 등을 이지스라고 부르며 유래됐는데요. 우리나라엔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이 있습니다. 적의 항공기 및 미사일 요격이 가능한 수직 발사대에 장착되는 스탠다드 미사일은 분당 50여 발까지 발사가 가능해 여러 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7년 세계에서 5번째로 이지스함을 보유한 국가가 됐는데요. 우리나라 해군의 크기, 목적에 따라 세종대왕급, 충무공 이순신급, 광개토 대왕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7월 28일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인 정조대왕함이 진수됐습니다. 8,200톤급인 정조대왕함은 탄도미사일 요격용 수직 발사대 능력과 무장력, 스텔스 기능도 진일보했는데요. 특히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과 함대지 탄도 유도탄을 탑재하여 전략 표적에 대한 원거리 정밀 타격 능력뿐 아니라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 능력도 향상됐습니다. 해군의 전략이라는 것은 해군이 곧 국력이다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죠, 해군은. 그리고 실제로 20세기까지 해군력이, 해양력이 그 나라의 위상과 직결되어 있었다고 이렇게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해군 같은 경우는 북한과의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서해와 동해의 해양 작전들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런 작전 능력 면에서도 굉장히 우수한 역량을 갖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로 독자 설계에 건조한 첫 번째 3,000톤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도 자랑스러운 우리 해군의 전력입니다. 3,000톤급 도산 안창호함은 길이 83.5m, 폭 9.6m의 수중 최대 속력은 20노트 이상으로 어뢰, 유도탄 등 다양한 무장을 탑재하고 지상 핵심 표적 정밀 타격 능력을 보유해 유사시 전략적 타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내 기술로 세계에서 8번째 3,000톤급 잠수함 시대를 열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해군을 대표하는 대형 수송함인 마라도함. 작전 배치된 마라도함은 14,500톤으로 길이 199.4m, 높이 31.4m, 최대 속력 시속 42km로 승조원 330명이 탑승하는데요. 자체 방어를 위해 방어 유도탄인 해공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수직 발사된 해공은 적의 유도탄은 물론 항공기와 적의 함정까지 파괴 가능합니다. 특히 사면 고정형 대공 레이더를 장착하여 탐지 오차를 줄이고 식별 능력을 강화했습니다. 항공모함은 전투기를 운송하고 이착륙이 가능한 군함으로 탑재 비행기에 대한 정비, 보급, 항공 관제와 통신 시설 등 사실상의 기지 역할을 합니다. 특히 앞으로 도입될 차세대 한국형 경항공모함은 수직 이착륙 전투기와 상륙 기동 공격 헬기 탑재가 가능합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일명 SLBM이 날아오릅니다. 순수 국내 기술로 수중 SLBM 시험 발사에 성공하면서 우리나라도 SLBM 보유국 반열에 들어섰습니다. 특히 이번에 건조되는 3,600톤급 중형 잠수함은 SLBM 발사관을 6개에서 10개로 늘렸고 수중에서 은밀하게 북한 내륙을 타격하는 능력을 키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해군은 한동안 대양 해군을 주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참여하고는 림팩 훈련에 한국 해군이 참여하고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국제적으로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미 해군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연합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해군 드물지요. 그런 면에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해군력, 또 해군이 유지하고 있는 전략 개념, 그런 것들이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해군은 어떤 모습일까요?
핵심적인 키워드는 바로 무인입니다. 대한민국 해군은 미래 스마트 해군 구현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무인 항공기, 무인 수상함, 무인 잠수함 등을 탑재해 해상에서 작전을 수행하도록 구현 중에 있는데요.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을 통해 해상, 수중, 공중에서 정찰과 전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무기 체계들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바다를 지배하는 자, 세계를 지배한다는 말처럼 대한민국 해군은 세계의 바다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1949년 10월 1일) 창설된 대한민국 공군은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1952년 첫 단독 전투 출격을 하며 공군의 비상은 시작됐습니다. 평시에는 한반도 영공을 수호하며 전시에는 적의 공중, 해상, 지상 전력을 격파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삼고 있습니다. 공군의 총 병력은 약 6만 5천 명, 전투 임무기는 410여 대, 그리고 천공, 패트리어트 150여 기 등 막강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특히 공군력은 21세기 들어 새로운 환경을 맞이했습니다. 예, 한국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전투기, 그리고 우세적 성능을 가지고 있는 전투기, 그리고 항공 통제 및 그 전체 체계를, 공중 체계를 지휘할 수 있는 그 전략 자산에 대한 부분들이 잘 갖춰져 있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 항공력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동맹인 미국 그리고 나토군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서 그 전략 공중전에 대한 우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느 선진국가 대비 높은 항공력을 우세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대 전투에서 공중전은 전투 임무뿐만 아니라 적의 위치, 이동 패턴, 행동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전투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 역시 제공권 확보와 적군 섬멸을 위해 최첨단 무기와 전투 장비로 전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군에선 슬램 이글로 불리는 F-15K, KF-16과 함께 현재 대한민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F-15K는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3세대 랜턴 등 최신 항전 장비를 탑재하여 탐지 및 추적 능력을 높였고, 정밀 타격을 위한 조준을 제공하는 타이거 아이 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 각종 순항 미사일까지 운용이 가능해서 적진의 심장부를 일격에 타격 가능한 공군의 핵심 전력입니다. 공군의 요구 조건에 맞게 개량된 한국형 F-16 전투기 KF-16. KF-16은 정밀 공대지 유도무기 운용 능력을 갖춘 다목적 전투기인데요. 항전 장비인 적어도 야간 침투 장비 랜턴으로 밤에도 낮처럼 작전을 수행할 수 있고, 표적 식별 장치인 스나이퍼를 장착하여 야간 표적 식별과 정밀 공격 능력을 향상시킨 대한민국 창공을 지키는 전투기입니다. 적에게 노출되지 않고 표적에 가까이 접근해 전술을 펼칠 수 있는 스텔스기 F-35A. 이제 대한민국의 하늘은 그 누구도 넘볼 수 없을 만큼 막강한 공군력을 자랑합니다. 대한민국 공군 전투 조종사들의 기량은 세계에서 알아줄 정도로 많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래스카에 있는 레드 플래그, 그리고 호주에 있는 피치 블랙 훈련에서도 많은 군인들이 우리 대한민국 공군의 조종사들의 기량을 보고 많이 놀라고 있고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 조종사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K-팝 아이돌의 칼군무처럼 자로 잰 듯한 각도와 대역. 마치 고개를 펼치듯 아슬아슬하게 교차하다 어느새 촘촘한 거리를 유지한 채 하늘을 화려한 색으로 물들입니다.
바로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스의 환상적인 에어쇼인데요. 지난 2022년에만 지구 반바퀴 거리의 비행을 성공리에 완수했고 호주와 말레이시아 에어쇼에서 최우수상을 받을 정도로 블랙 이글스의 에어쇼는 대한민국 공군의 자랑입니다. 24시간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영공을 지키는 전투기 조종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이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우리 국군 장병들을 위해서 많은 응원과 성원 부탁드리고 우리 블랙 이글스는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큰 기쁨을 드리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이고 방위산업에 앞장서며 하늘의 외교 사절단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블랙 이글스는 T-50B 전투기 8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전투기엔 공중 고개를 위한 특수 장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고개 비행을 실시간 기록하는 카메라를 비롯해 연막 발생 장치, 멀리서도 볼 수 있는 외부 조명을 사용해 멋진 고개 비행이 가능한데요. T-50B는 T-50을 기본형으로 개발된 시리즈 기체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만든 최초의 다목적 경전투기 FA-50 역시 T-50과 연관이 있습니다. 2011년 초도 비행에 성공한 FA-50은 T-50의 무장 장착 및 항전 장비가 성능 개량된 경공격기로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과 합동 정밀 직격탄, 정밀 유도 무기 투하 능력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전투기용 레이더, 생존성 향상 장비, 그리고 야간 임무 수행까지도 가능합니다. FA-50은 지난 2023년 10월 5일 10년 무사고 비행 기록을 세울 정도로 대한민국 국산 항공기 우수성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FA-50 임무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임무로는 근접 항공 지원이 있으며 근접 항공 지원이란 지상군이 적 전차 부대를 발견했을 때 그 적 전차 부대를 요격하기 위해서 근접 항공 지원을 요청하게 되면 헬기와 항공기가 폭격을 하는 그런 임무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스텔스 기능으로 적들도 모르게, 그리고 초음속으로 날아가 전광석화로 적군을 섬멸시키는 전투기. 대한민국의 기술로 개발된 최초의 초음속 전투기 KF-21입니다. 고성능 다목적 전투기 KF-21 보람에는 우리 손으로 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 전쟁을 이끌어간다는 목표로 국내 기술로 만들어진 전투기입니다. 특히 무장 및 연료 탱크 등을 반매림 및 부분적으로 숨긴 스텔스 기능을 탑재하여 적 레이더로부터 탐지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장착된 공대공 미사일은 음속의 4배가 넘는 속도로 200km 떨어져 있는 적 항공기를 격추할 수 있고, 공대지 무기는 최대 500여 km 떨어진 목표물을 족집게 타격할 수 있는 화력도 갖추었습니다. KF-21은 한국 항공산업 발전과 자주 국방력 강화의 또 하나의 자존심입니다. KF-21 항공기는 우리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그 F4, F5 전투기에 대한 대체를 목적으로 개발된 현재는 4.5세대급의 항공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항공기는 미래 전장을 책임질 수 있는 5세대, 6세대까지의 진화를 할 수 있도록 고려가 된 항공기가 되겠고, 현존하고 있는 4세대급 이상의 전투기를 중에서는 가장 우수한 전투기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 성능에 대해서는 공대공, 공대지, 공격 능력에 대해서는 최신의 무장을 거의 모두 적용할 수 있습니다. KF-21에는 또 하나 놀라운 기술이 숨겨져 있는데요. 바로 능동 위성 배열 레이더, 일명 에이사 레이더입니다. 초기 레이더는 오목거울형 반사판에 전파를 모은 뒤 레이더를 회전시키며 전파를 발사하는 기계식이었다면, 에이사 레이더는 안테나를 회전시키지 않고도 전파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서 다수의 표적을 추적하고 동시 교전도 가능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기계식과 달리 목표물이 탐지될 경우 신속하게 레이더 빔을 증가시키거나 방향을 전환시킬 수 있어서 고속 기동하는 물체를 추적하는 능력도 훨씬 뛰어납니다. 또한 고장이 나더라도 성능이 바로 저하되지 않는 점진적 성능 저하 특성까지도 갖췄습니다. 앞으로 전투기의 성능을 극대화시켜줄 핵심 임무 장비 A사 레이더는 FA-50을 비롯 해외 기계식 레이더를 향후 국산 레이더로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고, 국산화된 기술력으로 생산 수리가 가능하여 자주 국방의 토대를 마련할 전환점이 됐습니다. M사 레이더의 영역 탐색은 정해진 패턴에 따라 안테나를 기계적으로 회전시키면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신속한 빔 조향이 가능한 A사 레이더는 추적 빔을 운영하면서 영역 탐색이 가능합니다. 이는 두 형태의 레이더가 동일 성능의 하드웨어를 사용하더라도 빔을 다양하게 운용할 수 있는 A사 레이더가 우수한 성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다수의 표적을 탐지하고 먼 거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결국은 M사 레이더 대비 3배 내지 4배의 전투 능력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미래의 공중전은 첨단 무기와 스텔스 기술, 그리고 AI 기반의 유무인 복합 운용 기술이 하늘을 수놓을 것입니다. 무인 항공기의 센서와 무장을 활용하여 적의 위치를 찾아내거나 직접 타격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는 동시에 비행체를 조종하는 유인체계 조종사의 생존성은 더욱 높일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 공군 역시 급변하는 안보 환경과 기술 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기존 무기체계와 무인기 등 무인 플랫폼의 복합 운용을 통해 기동성과 전투력은 향상시키고 전쟁 시 아군의 인명피해는 최소화시키는 유무인 복합 운용 체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어제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2기를 발사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핵 타격 임무를 정확히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어젯밤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며 도발에 나섰습니다. 우리 군 수뇌부를 염두에 두고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최근 북한은 잠수함발 전략 순항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남북 접경 지역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장소를 바꿔가며 도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점차 고도화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핵무기가 없는 한국은 어떤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을까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우리는 한국형 삼축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사전에 포착해 발사 징후가 명확할 경우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 그럼에도 우리를 향해 날아오는 북한 미사일을 공중 요격하는 미사일 방어 체계. 북한 미사일에 우리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압도적 무기로 북한 지휘부와 군사 시설을 타격하는 대량 응징 보복 체계.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대한민국에게 적은 북한 주민이 아니라 북한 정권인 것이고요. 그래서 바로 이 KNPR의 논리가 나옵니다. 즉 적의 지휘부만을 주민과 정권 수뇌부를 분리하고 이 정권 수뇌부만을 보복 대상으로 삼고 여기를 초토화시키고 절멸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KNPR의 핵심적인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핵이 아니지만 고위력의 무기 체계로 적을, 특히 적의 수뇌부를 제거해 나가는 참수 작전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인 것이죠.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에서 40km 고도 이하의 적 미사일은 천궁2와 패트리엇이 요격하고 중거리인 70km까지는 L-세미, 그리고 150km 고고도 미사일은 사드로 요격 가능합니다. 특히 천궁2는 적의 항공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360도 전방향 대응이 가능한 콜드런치 방식에 의한 수직 발사 체계를 적용했는데요. 콜드런치란
수직 발사대의 유도탄을 공중으로 밀어올리면 공중에서 방향을 바꾸어 원하는 방향으로 날아가는 기술입니다. 특히 탄도탄과 항공기 공격에 동시 대응하기 위해 개발된 탄도탄 요격 미사일 체계로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응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핵심 무기로 꼽힙니다. 천공2는 기본적으로 탄도미사일을 직접 충돌에 의해서 요격시키는 직접 충돌 요격 방식, 즉 히트킬 방식의 요격 체계입니다. 특히 천공2에는 위력 증대형이라는 아주 특수한 탄두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이 위력 증대형 탄두는 요격 시 탄두를 마치 우산처럼 펼쳐서 탄도미사일의 전체에 골고루 충격을 가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각 탄도 알갱이들은 탄도미사일 내부에 깊숙이 침투하여 자탄이라든지 각종 구성품의 무력화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특수한 재질과 형상으로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위험용 미사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 바로 현무 시리즈가 있는데요. 현무 계열의 미사일은 북한 및 주변국에 대한 핵심적인 억제 수단이며 탄두 중량만 8톤이 넘는 현무5는 여러 발을 동시에 발사하면 소형 핵에 버금가는 위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야말로 국군이 보유한 가장 강력한 수준의 전략 무기입니다. 북한의 기습 도발에 삼축 체계로 방어하고 막강한 화력으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 태세를 완료했습니다. 우리의 사실상 군사력을 획기적으로 강화시키는 제일 중요한 방법은 독자적인 핵무장이라고도 일각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현실을 고려했을 때 당장 한국이 독자적인 핵무장을 통해서 군사력을 이렇게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 보입니다. 굳이 우리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미국의 확장 억제, 그중에 전략 자산의 가시성만 높인다 하더라도 이 자체가 핵자산을 탑재한 일종의 미국의 핵 전력의 상시 배치와 같은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 외교적 수단을 통해서 이런 능력을 배가시켜 나가는 것도 우리의 잠재적인 총량에서의 군사력을 증진시키는, 개선시키는 저는 그런 노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안보 상황은 지금도 개편되고 있습니다. 더욱 경량화되고 첨단화된 무기들로 무장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다목적 무기들을 실전 배치하는 지금 우리나라 국군은 미래 국방에 대해 어떻게 대비하고 있을까요? 이미 지상에선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다목적 무인 차량도 선보였는데요. 위험한 전장 환경에서 병사 대신 원격이나 자율 운행을 하며 감시, 정찰, 물자 수송, 부상병 이송, 근접 전투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드론과 로봇을 이용한 무인 수상정과 무인 항공기는 적이 부설한 기뢰와 해안 방어 미사일 기지를 제거하며 연안을 누빌 것입니다. 앞으로의 미래 전장에선 소수의 병력과 무인 시스템이 함께하고 공군의 전투기, 해군의 전투함 및 육군의 지상 병력 등이 원팀이 되어 작전을 수행하는 유무인 복합 체계가 완벽하게 구현될 것입니다. 사람이 해야 될 일들의 상당 부분을 기계가 하거나 혹은 그걸 대체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이제 지금에 있는 임무들을 다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안 오게 하려면은 열심히 AI라든가 혹은 자율무인 체계, 뭐 자율무인 무기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것들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뭐 무인기, 뭐 무인 로봇, 무인 전투함 이런 것들을 정말 빨리 개발해서 2040년 정도 수준에는 한 사람이 뭐 한 개 함대를 통제한다거나 굉장히 많은 무기 체계를 통제할 수 정도 수준까지 발전하지 않으면 국방이 지금 제대로 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위기감들이 있다라는 거죠. 바로 그래서 현 정부에서 멈티, 그러니까 Manned Unmanned Teaming, 즉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첨단 무기 개발과 자국의 안보, 그리고 대한민국 영토 수호를 위해 오늘도 육해공을 지키는 대한민국 군인들. 하지만 시시각각 변하는 전장에 대비하기 위해 또 한 번의 도약이 필요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적을 압도하는 강한 힘만이 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강력한 무기와 완벽한 국방체계, 그리고 군인 정신이 만들어낼 것입니다. 신냉전 체제로 불리울 만큼 각국 간에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가 펼쳐지고 있는 지금, 첨단 무기와 미래 전쟁을 대비하려는 움직임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군은 더욱 첨단화된 무기를 개발하고 무장하여 전광석화 같은 공격과 철통 같은 방어 시스템으로 적을 섬멸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힘을 더욱 기르고 있습니다. 무인화와 IT 첨단으로 무장 중인 대한민국 군대는 앞으로도 K국방의 자존심을 전 세계에 드높일 것입니다.